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폴란드 제18포병여단이 14일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무인기 침투로 연일 긴장 고조해 도발 시 대응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천무는 연속적인 화력 투사로 러시아의 다연장 등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최대 80km의 속도로 발사 장소로 기동이 가능하고 장소 도착 후 7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격한 130mm 로켓탄은 36km의 최대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1회 최대 12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훈련에 대해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그리고 정확도를 두루 갖춘 천무를 통해 적이 도발하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로켓 발사대를 늘려 차량에 탑재하는 형태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다연장 로켓 후보 중에서 독일 KNDS의 유로펄스를 선택지에서 제외했으며 남은 건 미국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지난해부터 노르웨이의 방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차량 위에 발사대를 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발사대 모듈만 한국에서 만들어 배송하고 폴란드 내에서 PGG가 생산하는 옐츠 차량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지난해부터 하이마스와 천무를 두고 고심하다가 예상을 뒤집고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22년 하이마스 6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6대를 빠르게 요구했지만 록히드 마틴 측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 천무로 눈길을 돌린 것입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이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연장 로켓 탄도미사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국면이 지속되자 먼 거리에서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전쟁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미사일과 드론 등 장거리 공격 수단에 의해 이뤄진 것도 이 같은 인식이 굳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공중에서도 타우러스처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오랜 시간 비행하며 표적을 공격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갖춰야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하며 적 내륙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선 전술 탄도미사일과 드론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스칸데르와 KN-23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진 제3세계 분쟁 지역 개입에 필요한 차륜형 장갑차와 경보병 장비 그리고 대테러 무기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이 중시되자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탄도미사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다연장 로켓 관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로켓산이 만든 타이푼 미사일은 특수 제작된 발사 차량에 미사일이 탑재된 컨테이너를 장착한 형태입니다. 2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해서 사거리가 1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미사일이 전력화하면 지중해와 에게 그리고 흑해 일대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이지만 에게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리스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사프산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에이테킴스 전술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내륙 지역을 공격했지만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타격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의 일부였던 냉전 시절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수출용은 사거리가 300km로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벗어나지 않지만 내수용 미사일은 사거리가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북부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와 브리안스크 그리고 벨고로드 등을 타격할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을 경계하는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공격했지만 다연장 로켓 개발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폴란드와 다연장을 구매하는 국가들은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해당 체계에서 쓸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함께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발사대 역할을 하는 다연장 로켓 체계 구매가 증가하면 300에서 500km급 탄도미사일도 확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하면서 에이테킴스와 CTM-290 전술미사일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최대 500km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제압할 수 있게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미국산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 그리고 에스토니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연장 로켓 구매 결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종도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다연장 로켓 체계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가 500km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노후화한 에이테킴스를 대체하는 프리즘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하이마스에서 운용이 가능한 프리즘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며 2023년에 미국군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프리즘 미사일의 성능과 기술이 검증된 상태에서 에이테킴스 미사일 수명 주기가 도래하면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 패키지를 구매했던 국가들이 프리즘 미사일로 에이테킴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천무가 하이마스와 경쟁하려면 한국도 사거리가 500km 수준에 이르는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체계를 결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연장 로켓 신규 구매를 고민하는 국가들은 하이마스와 프리즘 미사일 패키지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수출 시 사거리 300km 제약이 있지만 최신 미사일인 만큼 정확도와 파괴력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가 500km로 추정되는 CTM-500이라는 신형 미사일 개발과 천무 다연장 로켓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CTM-290 전술탄도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KTSSM 초기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된 CTM-290 미사일은 사거리를 290km까지 연장한 미사일이며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를 고려해서 사거리를 조정했습니다. 갱도 진지가 없는 평야지대인 폴란드와 러시아 국경의 상황을 감안해 침투형 열압력탄 대신 광역 제압용 탄두를 탑재합니다. 여기에 KTSSM2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 전술미사일인 에이테킴스 250발을 대체할 예정이고 한국군은 새로운 미사일인 KTSSM3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SSM3는 지난 2023년에 처음으로 존재가 공개되었으며 세부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KTSSM과는 다른 무기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사용하지만 KTSSM3는 현무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특수 차량을 개량해서 두 발을 탑재합니다.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은 크기 문제로 600mm를 넘는 미사일은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현무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량해서 사용하면 미사일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추력 또한 증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국 등을 중심으로 CTM-290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수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연장과 기존보다 강력한 고위력 자탄을 탑재하는 방법으로 개발 중입니다. 탄두부 내부 용적이 커지면 폭약 탑재량도 늘어나 넓게 전개해 있는 적을 내장된 자탄으로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 향상된 자탄을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사용 중인 수백 발의 자탄의 파괴력이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부터 광역지역 제압용 탄두의 열압 성능 극대화 화약구 조체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발 범위와 위력이 강해진다면 갱도 진지를 비롯한 북한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 제압이 훨씬 쉬워집니다. KTSSM3에는 탄도탄 두 발이 탑재되며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8억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미사일을 빠르게 연달아서는 연속 발사 통제 체계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으며 위기가 고조되거나 전면전과 국지도발 초기 단계일 때 기습적으로 전개해서 일제 사격하는 전술 능력으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